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이제 국민들도 뭐 ERP라든가 뭐 CRM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단어들은 기억을 하시는데 연관이 있습니까? 연관이 아주 깊습니다. 뭐 SCM 뭐 이런.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아주 해주시죠.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한민국 기업들이 이런 경영과학을 활용하고 싶어도 데이터들이 축적된 게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 IMF 금융위기 이후에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ERP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나름 데이터들이 그리고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데이터들이 축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로서는 아주 좋은 기회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게 잘들 일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외국 기업들이 와서 한국 대기업들 일하는 걸 보니까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이 네. SCM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러는데 뛰어나다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어떤 면이 그럴까요? 일본의 문제는 최근에 그 지진 사태 났을 때 예. 일본의 대응 방법하고도 유사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겁니까? 대단히 신중해가지고 이런 변화를 거의 시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도 오래 걸리고 있는 편이죠.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예, 예. 사태 파악을 좀 오래 하는 건지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건 이 방향 가겠다 싶으면은 즉시 그렇습니다. 행동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또 아주 적응력이 뛰어나가지고 그 부분을 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합니다. ERP나 SCM 같은 거 도입하다 보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예. 우리 컨설턴트나 또는 기업에 계신 분들이 아주 순발력 있게 대응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약간의 어드밴티지. 예. 정말 남과 2%만 다르면 됩니다. 작은 차이. 그렇습니다. 그 이득을 보고 있고 저는 거기에 2%를 더 붙이자. 이 경영과학을 써가지고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낭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지금 우리 가정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낭비가 경영 자원으로서 얼마나 그 중요한 반전 포인트인가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낭비라고 보면은 이제 그 문제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걸 모르니까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저희 분야에서 많이 얘기되는 이야기 중에 문제가 뭔지를 잘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은 절반은 해결된 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의 정의만 내려도. 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경험에 의하면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예. 문제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절반은 해결된다. 있다는 것 자체를 의식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교수님 개인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예. 네, 그 당시 이제 공대를 들어가셨어요. 애초부터 이렇게 과학적 의사결정에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그때는 대충 하던 시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희 전공 서적이 서가에 책꽂이 한 2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손으로 꼽을 정도. 네. 그런데 그때 이제 국민 전체가 다 어떤 공감대는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 압제 때문에 그 고생을 했는데 일본이 원자탄 한 방에 항복하더라 이거죠. 게다가 지금 우리 그 나이 드신 분들이 B-29가 서울 상공을 지나는 걸 매일 봤답니다. 이게 만주 폭격을 한 다음에 B-29 비행기가 돌아가는데 일본 전투기가 거기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거를 목격을 했대요. 삥 하고 올라가다가 너무 높은 고도라 일본 전투기가 가지도 못하고 낑낑낑 대고 내려왔답니다. 그런 것들 보고 이게 과학, 공학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고 외정시대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이제 유일한 4년제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뭐 제국대학이라고 하나요? 그런 대학에 공학부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 그 의학부, 또 법학부는 있지만은 그나마도 또 3분의 2를 일본 사람들이 채우고 인구 비례로 3분의 1 정도만 한국 사람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공대를 키워야 되겠다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고 저희가 고3 때 인류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혹시 69년도에 암스트롱. 그렇습니다.
네, 달나라. 아폴로 11호를 달나라에 보내서 이제 우리 지구까지 귀환시킨 계획이 성공했는데 제 여름방학 때 공부도 안 하고 그거 그냥 TV 생중계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야 미국은 달까지 이제 사람을 보내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나 해서 이공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았었는가 그런 생각.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얘기하는 뭐 이공계 성공한 모델들이 저희 동기들이 많습니다. 그러시죠. 예. 이건 좀 세속적인 질문입니다만은 부모님은 두 분 다 의사시라면서요. 그랬습니다. 예. 그럼 병원을 불려받으실 것이지. 저희 그 부모님이 산부인과하고 소아과 전공이셨는데 네.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의사가 얼마나 힘든 직업이다 하는 거를 피부로 체험했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 통금이 있으니까 가정주부들은 임신했을 때 또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불안하니까 한밤중에 그냥 와버립니다. 11시 반, 12시에. 먼저.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주무시다 말고 일어나셔서 환자를 진찰하시고 뭐 들어오시는데 얼굴 찌푸리시거나 화내시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게다가 이제 그럼 이제 아버님은 산부인과, 네. 어머님은 소아과. 그렇습니다. 거꾸로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사람 생명이 너무 소중하니까 네. 그 공부를 등한히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실은 거의 끝부분까지 학회 돌아가실 때 그 즈음에도 학회에 참석하셨다가 이렇게 그 책을 이렇게 네. 펼쳐놓고 이렇게 돌아가신. 그러니까 그분은 주말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 평생의 휴식이라고는 공휴일날 늦잠 자는 거. 그 정도니까 와, 의사는 무지 힘든 직업인데 이걸 내가 왜 택하나? 절대 택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했죠. 그래서 서울공대로 가셨습니까? 그때 또 공대가 분위기도 인기도 있고. 좋았고 예,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모두 서울공대를 갔습니다. 그 기숙사 시절에 친구들하고 나누던 대화가 기억나세요, 혹시? 그렇습니다. 저희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못 사냐? 우리나라도 좀 선진국이 될 수 없나? 예. 하고 저희들끼리 이제 그 기숙사 뭐 밤새워서 같이 더 얘기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네. 그 당시에 그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들을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남의 설비 가져다가 노동력만 제공해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겠더라고요. 생산 설비를 만들고 과학기술이 뛰어난 나라들이 결국 선진국인데 예. 그래서 저는 졸업하면은 기계 공장에 가서 좀 일해야 되겠다. 설비를 생산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 무렵이 한참 기계 설계 이런 관심이 있을 때죠? 기계 공업이 거의 없었는데 없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는 기계 공장은 별로